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오늘의 경제 선생님입니다. 한문도 한국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 하나 따질게. 저한테요? 네. 자, 예. 올 초에 부동산 기사 나올 때, 야, 네. 바닥 찍었다, 이제 훈풍 분다 막 나왔을 때, 여기 흔들리지 마라, 저점 아니다, 좀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3, 4월부터 저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막 통계치도 나오고 막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네.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실 게 지금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회복했어요? 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요. 네. 90%까지 회복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 한 최고점 대비 예. 현재 80에서 한 85% 수준. 네. 그리고 수도권은 85% 정도. 네. 그리고 수도권도 지역별로는 또 80% 수준. 네. 회복한 거예요 지금. 네.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 했는데 아직은 미치지 못하네요. 네. 전고점에서 다 10에서 15% 20%까지 내려와 있어요. 현재도. 네. 근데 전고점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그러니까 내려온 게 처음에는 30% 50%까지 내려갔잖아요. 30% 50% 떨어졌다가 내려왔다가 회복해서 지금 80%에서 강남구 일대는 90%까지 회복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실 게 지금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대책을 풀었잖아요. 전 네. 세계가 가계부채 긴축하고 있거든요. 네. 또 긴축이 되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만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다들 우려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IMF와 OEC도 경고를 했고 이거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잖아요. 우리는 가계 대출이 항상 좀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 계속해서 풀고 있잖아요. 계속 진행 중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풀어주면 네. 주택 가격이 고점을 회복해서 돌파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예. 여전히 예전보다는 낮은 가격이고 더 예. 내려갈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세, 부동산 PF 또 중국발 문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부동산 에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좀 산재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영쿨2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네. 지금 65% 정도가 30, 40대가 샀어요. 예. 네, 상반기에 거래된 게 한 19만 채 되거든요. 예. 중요한 게 2006년도부터 상반기 거래량이 대부분 40만, 30만 이래요. 예, 아직 회복은 안 됐네요. 네, 아파트 볼 때. 근데 지금 19만 건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융단 폭격을 퍼붓고 투자 환경이 좋다 그러고 거의 뭐 투기 환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9만 건은 역대 최저치 중에 두세 번째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비싸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수요가. 예. 그러면 이게 소진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나 말씀드린 30대 40대가 64% 정도 되거든요. 네. 나머지 5, 60대는 바보라서 이걸 안 살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2009년도에도 이미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한 9개월 정도 갔다가 예.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6, 7년 동안 하방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까지 꼭 지나고 그렇죠. 보셔라. 좀 지켜봐라. 네.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 더 올라가겠어요? 제가 뭐 툭 터놓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더 전고점이 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예전에 전고점일 땐 금리가 2%였어요. 예. 그런데도 부동산 거래가 퍽 줄었었죠.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더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럼 더 올라갈 힘이 있을까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완전 무섭죠. 거기다가 환율이 오르고 있죠. 예.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 뭐예요?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네. 물가 상승이 되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요, 늘어요? 줄잖아요. 줄죠. 근데 여력이 주는데 어떻게 집값이 더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금리도 부담되죠.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림 자체가. 예.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요. 2년 전에 헝다 그룹 예. 디폴트 선언하고 막 그럴 때 물론 이제 어제부로 이제 부도 신청을 했는데 파산 신청을 2년 동안 버텨왔어요. 결국은 파산 신청했어요. 예. 그럼 2년 동안 버티는 개념을 딱 보시면
일단 정부에서 그걸 도와주려고 이렇게 활성화책을 씁니다. 네. 쓰는데 결국은 뒤에서 수요가 안 받쳐주면 네. 결국은 그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늘어나죠. 이자 늘어나고. 예. 결국 지금 터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어져서 다른 것도 막 터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미국도 은행이 부도가 나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가요? 안 좋죠. 근데 무역 적자 상태가 시스템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안 좋죠. 반도체 힘을 안 아직 못 좋아요. 쓰죠. 예. 석유도 지금 석유 가격이 올랐잖아요. 몰라요. 지금 무역 적자 지금 계속 커지고 어마어마한 있어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볼 때 여기서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위험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IMF, OECD에서 경고를 했고 영국 로이터 통신 뭐 이런데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경고했고. 일면에다가 실었잖아요. 한국 한문도도 조심하라고. 지금 계속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근데 저는 있고요.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근데요. 자, 그러면요. 정부가 이런 정책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요? 지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쓰면 안 되죠. 이거 빚내서 집 사라 이거 아니에요. 50년 동안 지금 이거 빌려줄 테니까 사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예전에 있던 보금자리 안심전화 이쪽에서 적격 대출 중에 50년짜리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나이도 뭐 30대라든지 예. 직장이 확실하면 50년짜리를 해줬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오늘 보금자리. 근데 농협에서는 이거는 상품 판매 중단했습니다. 그건 정책 자금인데 네. 갑자기 농협에서 7월 달부터 팔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2조 한도로. 네. 그게 뭐 날개도친도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날개도치는 팔린 이유는 그거죠.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3040 세대들이 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만 봤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투기 불안한 분도 계신데 그렇죠. 투기 불안한. 심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두 개가 합쳐지고 또 언론도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죠. 불안한 거 플러스 투기 심리가 합쳐지니까 열심히 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예년에 반토막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죠. 이렇게 활성화를 했는데도 수요가 안 오를까? 붙어? 예. 집값이 여전히 비싸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푹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이제. 푹 꺼질 그런 수도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어. 대비하시라 말씀드린 거죠, 저는. 그래요. 올라갈 힘이 10이라면 내려갈 힘이 지금 100 이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나 청년들의 지금 급여 수준을 판단할 때 이 네. 주택 가격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는 총재도 발표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정책을 자꾸 확대하는 거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기자분들한테 간담회 때 얘기했어요. 이미 힌트를 준 거예요. 경고를. 네. 정부 보고 재정확정 그만해라. 예. 정책금융으로 이렇게 막 50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지금 중지했거든요. 중지했어요. 네. 금융당국도 가만히 여론을 보니까 이게 안 좋거든요. 예. 청년들을 뭐 빚쟁이로 만들 거냐 50년 동안 예. 이런 여론들이 비등하니까 갑자기 제가 볼 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꼬랑지를 내렸다 그럴까요? 네. 좀 살짝 보고서 어떻게 이 청년들이 빚내서 기득권들의 집을 팔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았나라는 판단도 해요. 저는 솔직히. 알겠습니다. 네. 네. 꼬랑지까지는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 네. 이거와 함께 특례 보금자리론 네. 이게 굉장히 히트 상품이었는데 큰 화제가 됐는데 네. 이건 뭐예요? 특례보금자리 올해 1월 말일부터 시행했잖아요. 예.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부에서 이제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뭐 안심전환, 적격대출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뭐 7천만 원 이하는 뭐 금리를 좀 저렴하게 해서 정책금리로 네. 해줘가지고 주택가격은 6억 이하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이래가지고 정부가 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명분 삼아가지고 특례보금자리는 40조 원을 투입을 한 거예요. 39조 6천억. 네. 근데 그 조건이 이제 다릅니다. 어떤 조건이 다르냐. 소득을 안 따지는 거예요. 기존의 정책 자금은 소득을 분명히 따져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금리를 좀 낮춰서 정책 금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 따진 거예요. 네. 이게 말이 활성화지 투기 조장하죠. 제가 볼 때.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가 주택 가격도 또 9억까지 올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집들이 좀 펌핑이 된 거죠 지금. 이 50년 만기 주담대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거 나오면은요 네. 주변에서 좀 동요하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기사 막 쓰지 않습니까? 훈풍 분다, 들썩인다, 이제 네. 찍었다, 어디 신고가, 갱신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면요. 영끌족들 있잖아요. 예. 아, 이렇게 지금 안 움직이면 망하는 거 아니야? 나만 혼자서 이렇게 집 없이 거지처럼 살아야 돼. 이거 거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만 왜 언론에서 계속
벼락거지라고 얘기하는지 거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더 위험해요. 어떤 유튜브요? 안 좋은 유튜브 말고요. 네. 팩트를 얘기하는 유튜브들이 많아요 요즘. 자. 그분들 걸 보시면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교수님 얘기해 주세요. 짧게 지금. 자 그런 사람들, 자 영끌족 또 30, 40대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예, 지금 안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정부에서 아마 가을하고 내년 초 총선 전에 정부의 입장은 일단 집권 여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게 정치에 도움이 되니까 예. 젊은이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쓰겠죠. 그중에 일환이 부동산도 포함되잖아요. 예. 민감하니까. 그러면 공공분양 택지를 전 정부에서 충분히 잘 만들어놨잖아요. 120만 호 물량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 부분을 원래 50만 호, 청년들은 50만 호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럼 1년에 10만 호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지금 올해 분이 10만 호인데 지금 2만 호밖에 공급을 안 했어요. 예. 청년들에 대한 게. 그럼 8만 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4, 5만 원이라도 공급을 하겠죠. 그 시기가 언제겠어요? 가을, 겨울, 내년 봄, 초입니다. 총선 전에. 그때 이제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서 아마 공급을 할 거예요. 예. 이때가 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좀 봐요. 그분들한테. 분양 넣어라. 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나올 거고 한 80% 수준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LH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겁니다. 아마 네, 감사도 들어갈 거고 그걸 좀 노려보시고 이 청약 현장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 약간 투기화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에서 분양 성공한 2개 현장들이 있잖아요. 광진구하고 용산 쪽에 있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분양을 마치고 났으니까 막 몇백 대 1로 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권 전매를 지금 허용했잖아요. 정부에서. 네네. 그럼 벌써 시장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아주 좋은 거는. 네. 근데 거기 현지 공인중개사 분들의 전원에 따르면 사러 오거나 물어오는 사람은 찾기 힘들고 예. 갑자기 당첨된 분들이 프리미엄 얼마에 내놔야 되고 전화는 엄청 온답니다. 예. 그 이게 뭐예요? 정부가 풀어놓은 대책으로 이 투기성을 갖고 청약에 한 가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투자 심리 뭐예요? 중도금 대출 풀어놨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 계산해서 1, 2년 안에 이자만 내다가 팔면 되겠구나 붙여서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반증하는 거죠. 예. 상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투기 심리화된 그 일부 사람들이 전체 시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무주택자분들이 그 벼락거지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이 틀립니다.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잠 잘 주무시거든요. 네. 지금 영끌 했었던 분들 잠 못 주무세요. 다주택자들. 그래요. 네, 이거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보도에. 그래서 네. 제가 잠 못 자는 건 뉴스 안 나와요. 유튜브를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네. 또 유튜브 또 가려야 되니까. 저한테 그 자, 담당 네. 교수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수도권 말고요. 지역에서 내 집 마련 하겠다는 꿈꾸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요? 청년들. 네. 네.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은 충분히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도? 네. 부산부터 해가지고 제가 거래량을 체크해보니까요. 네. 저번 달에 그러니까 5월 말 기준으로까지 쭉 계속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증가하다가 6월 말 기준으로 갑자기 감소를 했습니다. 네. 힘을 잃은 거죠. 네. 특히 여러분들이 아쉽게 특례보험자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4%대 금리인데요. 낮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붙다가 그게 처음에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뭐 일주일 만에 10조 소진 40조가 일주일 만에 10조 소진이 되면 4달이면 소진이 한 달이면 끝나야 되겠죠. 지금까지도 지금 10조가 남아 있습니다. 돈이. 왜 안 쓸까요? 그 네. 돈을 그 좋은 걸 왜 안 쓸까? 4점 몇 프로가 부담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금리가. 그거를 소화하고서 주택을 살려는 수요자가 현재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요는 말씀드렸던 가수요가 지금 갖춰져서 이게 좀 약간 펌핑되는 시장이지 네. 실수요자들이 이 집값이면 내가 충분히 살만하다도 막 붙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상업용 부동산 매우 가파르게 떨어진다 이런 보도는 계속 보셨죠.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거는요. 예. 중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디폴트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부동산, 중국의 산업은 우리한테 또 직격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직격탄을 줬습니다. 예. 이미요?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을 좀 아는 투자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미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 상황도 보니까 네. 이미 2년 전에 정부에서 활성화 정책을 좀 썼다가 예. 다시 2년 조금 지나자마자 2020년 말에 정부에서 묘한 대책이 나옵니다. 레드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산당이죠. 공산당에서 부채 비율을 줄이라고 강력하게 내려오고 대출 총량제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 나오는 헝다, 완다, 비구, 위엔 또 뭐 중릉신타 이 모든 회사들이 부동산 토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고 빚을 내가지고 건설하고 팔고 또 빚을 내서 짓고 계속 이어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버블이 되니까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풀었는데 인민이죠. 중국은. 인민들이 안 사는 거예요. 집을. 왜? 이거 집값이 너무 높아.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라고 합리적이다. 다 대부분 느끼지 않으니까 어느 정점에 딱 되면 안 삽니다. 네. 안 사기 시작하니까 이 프로는 깨진 거예요. 계속 팔리고 대출을 계속 이어줘야 되는데 딱 스톱이 되니까 갑자기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는 중에 비구위엔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채 액수가 뭐 257조입니다. 비구위엔 요번에 나온 거는. 아이고. 헝다는 300조 정도 되고요. 아유, 한 회사가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이게 역외 채권이라 해서 해외 상품 투자하는 펀드들 있잖아요. 네. 걔들이 달러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럼 갚을 땐 달러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줄 길이 없어요. 못 도와줘요? 네, 위안하면 도와주겠는데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감해지니까 지금 리만 사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까지. 네, 정부에서 약간 의도적인 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동산 회사들이 너무 버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국가 경제에 네. 일을 안 하고 중국 인민들이 자꾸 부동산 투자가 투기만 하니까 이거를 좀 잠재워야겠다라는 면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를 줄였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신용경쟁이 잠깐 오잖아요. 네. 둘 다 왔었고 지금 다른 데도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국영화하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토지를 빌려줘서 건축을 짓고 이득을 건설회사가 가져가잖아요. 개인 기업들이. 네. 국가는 이제 땅만 빌려주고 그것만 받으니까 그 부분을 국영화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또 강하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인데요. 네. 우리 금리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은 총재께서 지금 진짜 양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환율이 1335원 가까이 갔거든요. 네. 불과 한 열흘 사이 이렇게 급작에 올랐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율이 올라오면 점점 문제가 되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내려도 환율이 올라가서 문제가 될 거고요. 네. 올리면 올리는 대로 또 우리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또 자영업자분들 9월 상한율이 종료됐어요. 한 번 더 교수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내일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 만큼